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SA로 근무하고 있는 남궁영환입니다. AWS 분석 및 데이터 아키텍처 현대화 특집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AWS 솔루션들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에 관련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프로드 디텍션과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질문 창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비공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사적인 질문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비공개라고 표시를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아젠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WS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중에서 특별히 좀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 사기 탐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예지 정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많은 행사라든지 여러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항상 그 동일하게 전달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전 오브 AWS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꾸준히 일관되게 이제 항상 그 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2017년도부터 뭐 본격적으로 이제 ML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쪽 서비스라든지 기능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뭐 또 새롭게 출시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더 눈에 띄는 것들이라면 뭐 저 애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AI 서비스라고 보통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죠. 폴캐스팅과 이제 레커멘데이션 쪽에 관련된 아마존 폴캐스트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들을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제 ML 서비스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인프라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P3DN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인퍼런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또 계속 출시가 되고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 세계 모든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분들이 손쉽게 이런 것 그 원하는 비즈니스에 이제 원하는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좋은 환경과 이제 서비스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뭐 그의 연장선상이고 이제 여러 행사에서도 많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에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앞에서 보셨던 ML 스택에 있는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WS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ML 스택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하고 뭐가 다를까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전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다른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약간의 그 레이어 상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보통은 AWS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고객분들한테서 그 이제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싶다. 아니면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제 어, 좀 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보완이라든지 이제 보충이 필요한 기능들이나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객분들마다 모두 다 다르시고 그다음에 고객분들은 다른 고객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또 고객분들 자체의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능들이 꼭 필요는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당장 뭐 쓰임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계속 이게 쓰임새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걸 확신을 가지고 뭔가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ROI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뭐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많은 고객분들을 상대 대응을 해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사실 추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어떤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고 사실 그런 단계에 이제 도달하지 않으셨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하셨을 때 앞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셨던 것들을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프로블럼을 해결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WS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AWS 홈페이지에 오셔서 AWS 솔루션즈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번거롭게 그 반복적으로 작업을 했어야만 했던 것들이 이런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띄워 놓은 거는 이제 머신러닝과 AI 쪽에 관련된 것들만 좀 일부 모아 놓은 것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프로드 디텍션 유징 머신러닝이라든지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유징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텔코 쪽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객 방지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 이제 파트너사 그다음 아니면 이제 ISV라든지 이런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전체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빠르게 녹여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계속 이제 그 어떤 니즈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버티컬 영역에 대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특정 리퀘어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특화형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와 프로드 디텍션을 뭐 AWS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도대체 뭐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용어만 봐도 이미 이제 어떤 감이 오실 겁니다. 뭐 사기 탐지라 그래서 이게 어느 비즈니스에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대번에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금융사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사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 탐지라는 거는 뭐 시중에서 많이 이제 광고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뭐 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고객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대출에 대해서 어떤 그 신용 한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이제 그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특히 요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 자체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객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대로 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분초를 다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대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워낙 이제 수법 자체도 다양한데다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탐지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뭐 레커멘데이션이라든지 폴캐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보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원래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 이제 초창기에는 룰 베이스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벌써 룰을 이제 뭐 if then else라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걸 대응을 하려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작업들이 수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룰 기반이라는 거는 과거에 한번 당해 본 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이 등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매번 이제 뒷북을 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AW 머신러닝 기법으로 어떻게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한 차원 나아갔을 때는 AWS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쉽게 이거를 기존의 이제 노력을 조금 더 덜 들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솔루션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2019년 상반기에 4월쯤에 서울 서밋을 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 서밋에서 KB 국민은행 에서 이제 이런 그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과제를 하나 수행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사례를 가지고 AWS 상에서 아키텍처를 잘 구성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빠르게 이거를 프로덕션에 태워서 어떻게 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솔루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에서 이제 뭐 두서없이 약간 이런저런 이제 왜 이게 프로드 디텍션이 중요하냐, 프로드 디텍션이 이제 뭘 추구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 과거의 것만 가지고 어떻게 커버해야만 했던 기존 방식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플렉서블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빠르게 거의 자동화 수준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델 자체가
계속 디플로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빠르게 구현이 되고 새로운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이라고 그러죠.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유입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빠르게 새 모델에 녹여 넣고 버전업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고객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빠르게 디플로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솔루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PDF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 위쪽에 있는 프로드 디텍션 유징 머신러닝이라는 웹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HTML로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열어 보시고 그 안에서 설명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걸 따라서 진행만 하면 프로드 디텍션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어떻게 그 실제 화면이나 그다음에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 프로드 디텍션 요 유징 머신러닝 솔루션이라는 거는요. 세이지메이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모델 트레이닝과 이제 디플로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자체에 대해서 뭐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연계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디플로이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잘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빠르게 리스폰스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 프로드 디텍션 유징 머신러닝이라는 솔루션은요. 그래서 맨 앞에서 클라우드워치 이벤트가 이제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람다 펑션이 트리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AWS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쪽 거기서는 이제 모델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리스폰스를 내야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하우스 이쪽으로 통해서 실제 고객이 어떤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벤트를 일으켰을 때 그게 정상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사기성이 있는 이제 이벤트냐라는 거를 이제 판별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이제 퀵사이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부분은 약간 옵션이라서 주요 이제 아키텍처는 요 왼쪽에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꾸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처를 뽑는다든지 세이지 메이커가 아니면은 모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모델을 디플로이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전체 흐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차피 이제 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자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자체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뭐 사기 탐지를 잘 한다. 다 좋다 이거죠. 근데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요 프로드 디텍션 유징 머신러닝이라는 AWS 솔루션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는 이제 리니어 러너 기반으로 빌트인 알고리즘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리니어 러너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사기 탐지를 할 수 있게끔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용을 해서 뭐그 전체적인 환경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태워서 실제로 사기 여부가 이제 뭐 판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래 요 아래쪽 요 왼쪽에 보시면 빌트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리니어 러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리그레션 같은 거를 하는 거고 이제 프레딕션, 인퍼런스 이런 작업들을 하는 보편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도 이제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모델을 그 좀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나머지 알고리즘들 중에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이제 행사에서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요 빌트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세션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꼭 요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에 맞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맞는 게 이제 리니어 러너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 탐지 뭐 이런 차원에서는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 특성과 이제 데이터 특성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맞물려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대치와 잘 부합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알고리즘들도 그러니까 다른 알고리즘들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델을 요 AWS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프로덕션 상에서 이제 디플로이드 하고 디플로이드 모델을 가지고 고객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이제 이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엔드포인트를 이런 AWS 람다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도 하고 디플로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거를 이제 그 트리거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퀵사이트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이제 지금 프레딕션이 이루어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PDF 파일로 돼 있는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가 있었죠. 네,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설명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AWS 콘솔상에서 이거를 구현을 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여기까지 이제 일단 뭐 프로드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 후반부는 이제 예지 정비라는 거,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거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2010 작년이군요. 2018년도 서울 서밋에서 제조업의 AI ML 고객 사례라는 세션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는 특히 예지 정비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예지 정비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고 관련된 AWS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비단 뭐 이제 AI 머신러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유입이라든지 데이터 저장,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그리고 뭐 모델 트레이닝, 분석,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모델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배포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끔 전체 흐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환기를 시키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지 정비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제조 쪽에서 특히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도 이제 뭐 체크 표시로 나와 있지만 이제 어떤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 그다음에 장애가 일어날 시점들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이 장비들은 보통 이제 기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전자장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뭐 잘 움직여주면 다행이겠지만 얘네들도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다하게 얘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제 얘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그 탐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징후를 보인다든지 괜히 이제 기계가 약간 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하게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제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어떤 면에서 이제 공정 프로세스 안에서 해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피해를 또 최소화할 수 있게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 그 시점이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게 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IoT 쪽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린그래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IoT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럼 이제 기계들이나 이제 단말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내는 데이터, 시그널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관련된 모델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소개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전문 업체들이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에 솔루션을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이제 링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predictive maintenance라는 거, 예지 정비라는 거,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뭐요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렸을 때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뭐 동작을 하는데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면서 어떤 대상을 프로드 디텍션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쪽으로 잡은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그 비즈니스에 맞게끔 특화시켜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 자체는 이제 뭐 아파치 MXNet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그 RUL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Remaining Useful Life를 얼마나 이제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얘가 쉽게 좀 트레이닝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 흐름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먼테이션 가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현재는 요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 터보팬 디그레데이션 데이터셋이라 그래서요. 이제 그 터보 엔진이 있죠. 엔진의 어떤 그 수명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 데이터셋이 이런 데이터셋하고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하고 잘 맞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조금 이제 어감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맞게 여러분의 모델을 새로 만드셔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파치 MXNet 글로온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면은 뭐 세이지 메이커에서 이제 브링요온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만들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인퍼런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AWS 람다 펑션을 쓸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모델을 그대로 쓰신다고 했을 때는 그 모델을 잘 불러올 수 있게끔 그 람다 펑션 내부에 이제 그 불러오는 모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이제 수정을 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이제 그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을 그 이제 이렇게 생짜로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번거로운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뭐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가 제공이 되는 리전에서는 이 AWS 솔루션, 특히 이제 요 지금 예지 정비 유식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프로드 디텍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다 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우고요. 이제 그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 된 거를 가지고 원래 이제 기존의 그 MXNet 글로온 걸로 이제 기반으로 모델이 이제 모델 그 구성을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델 아티팩트를 뽑아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 S3 버킷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배치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프레딕션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AWS 솔루션, 요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머신러닝 요 솔루션하고는 좀 뭐 아주 100%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예지 정비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을 잘 해드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으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과연 최적화된 아키텍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굉장히 좀 잘 다듬어서 이제 결과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퍼런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버전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나와 있던 아키텍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그린그래스라든지 뭐 키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아니면 조금 더 버전 업된 뭐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뭐 AWS 솔루션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 요거하고 이제 직접적인 뭐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체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뭐 특히 이제 IoT하고 맞물리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럼 AWS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예지 정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WS 플랫폼 기반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느끼시고 갖고 계셨던 공통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된 게 이제 AWS 솔루션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데브옵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과 AI 쪽에 관련된 것들만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실 만한 것들이 프로드 디텍션과 이제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요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사실 제가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웹 콘솔을 띄워놓고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이게 그 실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중간 이제 결과들을 빨리빨리 캡처를 해서 제공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와 어, 실제 웹 콘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좀 뽑은 거고요. 거기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를 보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실행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크레이트 스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그 입력 정보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전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S3 버킷을 뭐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것만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 이제 버튼을 계속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쭉 이렇게 두 단계 정도 가신 다음에 지금 화면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주황색 버튼 있죠. 이제 크레이트 스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 화면처럼 쭉 이렇게 그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식화된 그 구성 요소들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은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디펜던시 걸려 있는 것들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빠르게 뭐 생성이 완료된 것들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프로드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이제 요 화면 왼쪽처럼 이제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처럼 이제 결과가 딱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세이지 메이커에 가셔서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주피터 화면을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요 오픈 주피터라고 해서 이제 가 보시면 여기에 이미 이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전체 환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세이지 메이커 노트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자체에 이제 이미 그 데이터셋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코드를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아 이게 전체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신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셀을 그냥 한꺼번에 실행을 시켜 놓으시면은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만들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스크린 캡처 돼 있는 화면처럼 앞쪽에서는 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분석도 해보고 EDA라 그러죠. EDA 과정도 좀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빌트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 세이지 메이커 환경에서 프로드 디텍션에 관련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하는 셀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해당 셀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실행 결과가 살짝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제 2줄 정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4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턴스 생성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모델이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되고 있는지 이제 뒤에 로그가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디플로이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람다 펑션하고 이 모델하고 이제 연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실제로 얘가 프로드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 이쪽에서 이제 그 편집 작업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디팅을 하시고 요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를 이제 이네이블을 하시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키텍처가 있었죠. 그 아키텍처 흐름에 맞춰서 얘가 이제 환경이 구성이 되고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에 맞춰서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데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흐름을 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캡처를 떠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레이 스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입력 정보를 간단히 이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크레이 스택을 하시면 또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쭉 단계별로 이제 전체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되고요. 요거를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전체 이 아키텍처라든지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직접 이거를 좀 짜보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넘어가셔서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 앞에서 하셨던 거랑 똑같이 요 노트북 화면을 여시고 노트북 파일을 여신 다음에 전체 셀을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쭉 보셨던 것처럼 그것과 이제 거의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화면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제대로 모델이 다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 다음에 다 만들어지고 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람다 펑션 쪽으로 가서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 이네이블을 시키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얘가 모델이 잘 이렇게 이제 전체 흐름 모델이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그 전체 워크플로우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고려를 해서 그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제가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항상 뭐 제가 다른 여러 행사에서도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많이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정립이 딱 잘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이제 좋은 걸 선정을 하셔서 모델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테스팅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자체는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알고리즘 데이터 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게끔 이런 솔루션들이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AWS 솔루션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페인 포인트들을 이제 잘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AI 머신러닝 솔루션들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프로드 디텍션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진 데이터는 뭔가 좀 이 모델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요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신 다음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끝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